정윤희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김도희의 진짜 정체를 공개했다. 강미라는 정윤희에게 용서를 빌며 울음을 터뜨렸다. 새벽의 고요한 어둠 속 정우성의 발걸음이 무겁게 집 앞에 멈춘다. 그의 손을 잡은 강미라는 긴장한 얼굴로 그의 옆에 선다. 30년 전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열매였다. 강미라는 YL그룹의 외동딸, 정우성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사원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강미란의 가문은 그를 단호히 거부했다. YL그룹의 권력은 정우성의 가족을 위협하며 그를 궁지로 몰았다. 결국 그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다. 바다 위, 고기잡이 배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하지만 30년 후 그는 DH홀딩즈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돌아왔다. YL그룹의 주요 투자자로 다시 그녀 앞에 선 그는 운명처럼 강미란과 재회했다. 수많은 오해와 고난을 딛고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되찾았다. 그러나 정우성의 가슴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다. 그의 누나, 정윤희. 그녀는 YL그룹을 증오한다. 그들이 동생을 망쳤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자영이 있다. 최자영은 정윤희가 가장 사랑했던 김도희를 앗아간 교통사고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우성은 강미란을 집 안으로 이끈다. 거실은 차갑고 침묵으로 가득하다. 정윤희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롭다. 정우성이 입을 뗀다. 누나, 미란과 나. 다시 시작했어. 제발 받아줘. 순간 정윤희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찻잔을 내려놓는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성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진다. 그 여자 가족이 우리를 어떻게 망쳤는지 잊었어. 정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미란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외친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여. 당장 나가. 정우성은 애원하려 하지만 정윤희의 분노는 거침없다. 결국 두 사람은 집 밖으로 쫓겨난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친다. 홀로 남은 정윤희는 숨을 고르며 소파에 주저앉는다. 그녀의 눈앞에 30년 전 동생의 모습이 떠오른다. 바다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오성의 편지, 그의 지친 목소리.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젓는다. 동생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마음을 다잡는다. 며칠 뒤 정윤희는 오성과 미란을 다시 불러들인다.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럽다. 오성아, 미란아. 너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본다. 하지만 정윤희의 표정은 곧 심각해진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잇는다. 김도희. 그 아이가 너희 딸이었어. 정우성과 강미란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는다. 정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강미란의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녀에게 맡겼다고. 정윤희는 도희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 그녀는 도희의 웃음,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강미란은 충격에 휩싸여 무릎을 꿇는다. 도희가 내 딸이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30년 전 그녀는 갓 태어난 딸이 죽었다는 말에 절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 정윤희의 곁에서 자랐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정윤희는 말을 잇는다. 김도희는 황기찬의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황기찬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황기찬, YL그룹의 충실한 오른팔. 그는 도희를 죽인 교통사고를 조작해 증거를 은폐했다. 강미란의 눈에 불꽃이 튄다. 그녀의 슬픔은 분노로 변한다. 그자가 내 딸을. 그녀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문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황기찬, 그를 지옥으로 보낼 거야.의 정우성도 분노로 떨린다. 그는 미란의 손을 꼭 잡는다. 미란,
우리 함께 도희를 위해 싸우자. 그날 밤 강미라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서 있다. 책상 위에는 도희의 사진이 놓여 있다.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도희야,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위해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른다. 한편 정우성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황기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DH홀딩즈의 자원을 동원해 그는 황기찬의 비밀 계좌와 YL그룹의 비리 파일을 추적한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눈에 띈다. 최자영. 미란의 어머니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 어둠이 깔린 강미란의 방. 도희의 사진이 놓인 책상 위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든다. 그녀는 사진 속 딸의 미소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유리 프레임을 어루만진다. 도희야,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진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진다.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그녀의 심장을 채운다. 황기찬, 그리고 YL그룹. 너희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낸다. 3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편지. 그 안에는 도희를 정윤이에게 맡기라는 지시와 함께 YL그룹의 비밀 계약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문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나요? 한편 정우성은 DH홀딩즈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운다. 책상 위는 황기찬의 비리 파일로 뒤덮여 있다. 은행 거래 내역, 해외 계좌, 그리고 YL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문서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흔든다. 최자영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 그녀가 황기찬과 함께 도희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다는 증거였다. 정우성의 손이 떨린다. 미란의 어머니가 도희의 죽음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그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든다. 미란,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너도 이걸 봐야 해. 두 사람은 한강변의 외딴 창고에서 만난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밤, 창고 안은 희미한 전등 하나로 겨우 밝혀져 있다. 정우성은 서류를 미란에게 건넨다. 이걸 봐, 최자영 회장이 황기찬과 공모했어. 도희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미란은 서류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가 도희를 죽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뒤엉킨다. 내 딸을 죽이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정우성은 그녀를 끌어안는다. 미란, 우리가 함께 이걸 끝내자. 도희를 위해. 그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린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황기찬이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다. 너희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다. 정우성은 미란을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선다. 황기찬, 너는 이미 끝났어. 우리가 가진 증거는 경찰에 넘어갈 거야. 황기찬은 비웃으며 총을 겨누는다. YL그룹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최자영 회장은 날 보호할 거야. 하지만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직시한다. 내 딸을 죽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해.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갑작스럽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는 총을 내리며 뒷걸음질 친다. 너희가 경찰을 불렀다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린다. 정우성이 차갑게 웃는다. 너 같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만 살 수 있어? 이제 빛을 볼 때야. 경찰이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고 황기찬은 순식간에 제압당한다. 미라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도희가 내 곁에 없어도 너는 내 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며칠 뒤 강미라는 YL그룹 본사로 향한다. 최자영의 사무실은 여전히 위압적이다. 최자영은 딸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한다.
미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YL그룹은 너의 유산이야. 하지만 미란은 단호하다. 어머니, 유산은 도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나에게서 빼앗았죠. 그녀는 책상 위에 도희의 사진과 함께 황기찬의 범죄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려놓는다. 이제 어머니도 대가를 치러야 해요. 최자영은 처음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인다. 미란, 내가 너를 지키려 했던 거야.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윤이가 들어온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다. 미란, 오성, 이건 도희가 남긴 거야. 일기장 안에는 도희의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있었다. 그녀가 꿈꿨던 미래,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아빠.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가족은 함께일 거예요. 미라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오열한다. 정우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삼킨다. 정윤이는 조용히 말한다. 도희는 우리 모두를 용서했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 마지막 장면. YL그룹 본사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정우성과 미라는 도희의 사진을 들고 서 있다. 그들 뒤로 정윤이가 조용히 함께 선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멀리서 경찰차들이 YL그룹 본사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자영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며 그룹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다. 그녀는 도희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속삭인다. 도희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킬게. 정우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 함께 지킬 거야. 카메라는 그들의 뒷모습을 천천히 비추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갑작스럽게 화면이 깜빡이며 어딘가의 모니터에 그들의 모습이 비친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모니터 위로 붉은 불빛이 깜빡인다. 그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며 미지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모니터는 고요한 사무실을 비춘다. 화면에는 정우성과 강미란의 모습이 여전히 선명하다. 그들을 지켜보는 눈길은 차갑고 계산적이다. 모니터 뒤에 앉은 그림자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린다. 너희가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방 안을 메운다. 그림자는 서류 한 장을 꺼낸다. 그 위에는 YL그룹의 로고와 함께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서류 속에는 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YL그룹의 비밀 프로젝트와 얽힌 음모였다. 한편 정우성과 강미라는 도희의 사진을 품은 채 언덕 위를 떠난다. 정윤이는 그들 곁에서 조용히 따라 걷는다. 미란, 오성, 도희를 위해 싸우는 건 옳지만 YL그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무겁다. 미라는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한다. 누나,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도희를 잃은 걸 되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정우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 최자영과 황기찬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더 큰 게 숨겨져 있는 느낌이야. 그들의 대화는 한 통의 전화로 끊긴다. 발신자는 익명. 정우성이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 정우성,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도희의 죽음은 시작일 뿐이야. 전화는 끊기고 정우성은 굳은 얼굴로 미란을 바라본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미란의 눈에 두려움이 스치지만 곧 결의로 바뀐다. 그들이 누구든 우리가 먼저 찾아낼 거야. 같은 시각, YL그룹 본사 지하에 숨겨진 비밀 연구실. 최자영은 홀로 서서 유리창 너머로 실험 장비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곁에 선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다. 황기찬이 아니다. 그는 YL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오랫동안 움직여온 인물, 박민수다. 회장님, 정우성이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지키려면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최자영은 차갑게 웃는다. 민수, 그들은 이미 늪에 빠졌어. 도희가 죽은 건 불가피했지. 하지만 그 아이의 데이터는 아직 우리 손에 있어. 그녀는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든다. 그 안에는 도희의 DNA와 관련된 비밀 연구 데이터가 담겨 있다. 이걸로 YL그룹은 세상을 바꿀 거야의 장면이 바뀌며 정호성과 미라는 도희의 일기장을 다시 펼친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숫자 코드가 적혀 있다. 이건 뭐지? 미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코드를 노트에 적는다. 정윤희가 다가와 말한다. 도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숫자를 찾아라고. 정호성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분석한다. 숫자는 좌표였다. 서울 외곽, 버려진 공장 지대의 위치. 여기로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그들은 밤을 틈타 공장으로 향한다. 폐허가 된 공장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붙은 낡은 컴퓨터가 눈에 띈다. 정호성이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도희의 얼굴이 나타난다. 영상 속 도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없어. 하지만 엄마, 아빠, 알아야 해. YL그룹은 날 이용했어. 내 DNA로 뭔가를 만들려 했어. 영상은 갑작스럽게 끊긴다. 미라는 충격에 휩싸여 숨을 멈춘다. 도희가 실험 대상이었다고. 그 순간 공장 안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어둠 속에서 박민수가 나타난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그의 미소는 섬뜩하다. 정호성은 미란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선다. 도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박민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 아이는 YL그룹의 미래였어. 하지만 너희가 방해했지. 그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정호성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그를 제압하려 하지만 박민수는 예상보다 강하다. 미라는 공포 속에서도 도희의 일기장을 꽉 쥔다. 그 안에서 금속 조각이 떨어진다. 도희가 남긴 열쇠였다. 이 미라는 열쇠를 발견하고 공장 구석에 잠긴 상자를 연다. 안에는 YL그룹의 비밀 연구 기록이 가득하다. 도희의 DNA를 이용해 개발된 생체 기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국제적 음모. 이게 도희가 죽은 이유야. 미란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 순간 정윤희가 공장 안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박민수를 향해 소리친다. 그만해. 도희는 내 딸이나 다름없었어. 그녀의 손에는 정호성이 미리 준비한 경찰 호출 장치가 들려 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박민수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정호성이 그를 붙잡는다. 너도 최자영처럼 끝났어. 이 카메라는 그들을 비추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갑작스럽게 화면이 전환되며 어딘가에 비밀 연구소가 보인다. 최자영이 모니터 앞에 서 있다. 그녀의 앞에는 도희의 DNA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의 실루엣이 보인다. 도희는 죽었지만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계속돼.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위협적이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며 붉은 불빛이 다시 깜빡인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